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며칠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처음에서 읽은 그 신년사의 마지막 문단이 이렇습니다.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임시정부의 보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국민 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때부터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실관계가 잘못 반영된 문장이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이것은 사실관계 맞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문제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이게 앞뒤 문장이 안 맞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했어요.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 그 뒤에 문장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시제가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일이 같다는 뜻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이 아버지에 해당하겠는데 그 법통을 계승했다고 했으니까 대한민국은 아들에 해당합니다. 근데 양쪽이 다 나이가 100살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이가 같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총선거, 국회 구성, 국회에서 헌법 만들고 헌법에 기초해서 정부 수립, 이 건국 과정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의 원년이고 올해는 70주년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가 대한민국 생일 70돌이다라는 점을 인정 안 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생일이 같다는 이런 이상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말이 이게 억지인지.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지 어떻게 100주년이 됩니까? 더구나 계승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파생하는 문제는 어마어마합니다. 첫째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내년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 아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이다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맞다면은 그 뒤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자, 건국을 했으니까 국민이 있어야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냐? 1919년 이후부터 조선에 살았던 사람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한 3천만 명이 살았는데 3천만 명은 대일본 제국 시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나라에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되죠.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내서는 안 되죠. 다른 나라가 모집하는 군대에 가서도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학교에 가고,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또 일본 군대에 가고, 일본 회사에 취직하고, 일본에 세금을 내고 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마지막 왕 두 사람, 황제죠. 고종, 순종도 일본 천황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종, 순종은 반역자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있는데 왜 일본에 붙어가지고
황족이 됩니까? 황족. 왕공족이라고 불렸습니다. 왕족, 공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고종, 순종부터가 이제는 반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3천만 조선인은 모조리 다 반역자가 됩니다. 왜냐? 일본을 위해서 세금 내고 일했으니까요. 대한민국이 있는데도 일본 내 굴종해서 살고 협조했으니까 3천만이 다, 전원 다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구,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아니, 건국을 했는데 왜 독립운동합니까? 나라가 있는데 왜 또 따로 독립운동을 합니까? 그러면 김구, 이승만은 분리주의자입니다.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919년부터 조선반도에 살았던 사람은 문재인식 문법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여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이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여행을 했습니까? 여행을 했습니까? 일본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반역자입니다. 아니면 여권 위조범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건국 10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세워졌는데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를 세울 때는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해야 됩니다. 국민도 있습니다. 3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선거도 하지 않고 상해 임시정부가 초대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초대했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독재 국가로 출범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영토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가라면 영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영토였습니까? 서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영토였습니까?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와 수교를 해야 되죠. 국가는 혼자서 못 삽니다. 외교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로 인정하는 다른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국가로 인정하는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러올 대재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만 대한민국을 해산시키는 논리가 될 것입니다. 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국가가 있었느냐? 단 하나의 정통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공정한 선거였습니다. 그것에 기초해가지고 유엔입니다. 유엔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공인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유엔이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공정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완전히 엉터리 선거를 통해서 형식상 선거를 통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으니까 유엔의 공인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은 건국이 아니라고 해버리면은 1948년 현재 한반도에서 유일한 국가는 북한이 됩니다. 북한은 한 번도 1948년 건국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형식 논리상 1948년에 유일한 국가다운 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뿐입니다. 그건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한. 우리는 물론 헌법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합니다만은 남한에는 국가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국가가 있다면 남한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국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모순이 많은 주장이라면은. 그래서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는 민족사적 기념할 만한 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이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생아 같다는 이야기죠.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는 뜻이죠. 혹시 말이죠. 이런 악몽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회담합시다. 그런데 가을에 있을 공화국 창건 70주년 행사에 와주세요.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은 남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70주년을 같이 기린다. 대한민국은 없어지든지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동생 또는 아들뻘 되는 종이 되는 그런 나라로 격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 모순 덩어리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첫째, 1919년에 있었던 두 사건, 3월 1일의 기미 독립운동과 그 힘으로 만든 상해 임시정부 수립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시작이었다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다. 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이것은 건국 과정의 완결이었다. 완결이었다. 이렇게 과정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완결이었으면 어느 날을 건국기념일로 여겨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1948년 8월 15일이죠. 상해 임시정부 수립은 나라를 세우자는 일종의 준비 모임이었습니다. 그걸 뭐 약혼이라고 비교해도 되겠어요. 약혼입니다. 약혼. 그럼 결혼은 언제 했느냐? 1948년 5월 총선거를 통했습니다. 총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민주국가를 세우기로 해서 국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결혼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결혼을 한 다음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기가 대한민국이죠. 그 대한민국이 생일이 1948년 8월 15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에 무슨 모순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생일이 같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이 대한민국을 생일이 애매모호한 사생아로 만들어서 한반도에서 덕을 볼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 정권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을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올해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념하지 않으면은 그 뒤에 발생할 사태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파괴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